안녕하세요. 시스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그룹의 김찬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나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시스코 무선 인프라를 통해서 어떠한 IoT 서비스들을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것들을 데모로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할 텐데요. 우선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왜 무선 인프라를 통해서 IoT 서비스를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와이파이 AP는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게 주 목적이죠. 사실 본연의 임무인 그것만을 잘해도 됐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와이파이 AP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하려는 시도가 몇 년 전부터 있어 왔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선 와이파이 AP를 통해서 RTLS 시스템, 리얼타임 로케이션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와이파이 AP들이 IoT 라디오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oT 게이트웨이 역할을 함으로써 다양한 IoT 센서들을 관리를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형태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사실 IoT 서비스들은 상당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아마 많은 부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또 이미 구축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근데 기존에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다 독립적인 인프라와 분리된 시스템으로 존재를 했었죠. 자, 병원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원의 임직원들 그리고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한 방문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위한 와이파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방문자들이 병원 내에서 길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만족팀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겠구나. 길찾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길찾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요. 또 그거를 무선 기반으로 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별도의 BLE 인프라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의료진에서 어떤 주요한 의료 장비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그래서 그 장비가 필요할 때, 그 자산이 필요할 때 내가 그것을 제대로 못 찾겠다라는 또 그런 피드백을 줍니다. 자, 그럼 이번엔 총무팀에서 그러면은 자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자산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시스템을 또 개발하게 되는 거죠. 또 그것을 위한 별도의 인프라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게 IoT의 다양한 서비스들, 즉 하나의 서비스를 구축을 하는데 별도의 하나의 독립된 인프라, 또 분리된 시스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비효율적이었죠. 자,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와이파이 AP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다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와이파이 AP가 IoT 라디오를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이파이 AP를 통해서 와이파이 서비스도 하고 또 다양한 IoT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 위에서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 맞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연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형태로 다양한 IoT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떠한 IoT 서비스들을 무선 인프라를 통해서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사실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딱 4가지의 활용 사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 관리 서비스입니다. 주요 자산에 태그를 부착해서 위치를 추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 제가 태그를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이런 태그들이 여러분들의 주요 자산에 부착이 되는 겁니다. 이 태그들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요. 우선 AP에서 이 태그들의 신호를 받아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환경 관리 용도로도 이러한 IoT 서비스가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온도와 습도 같은 환경 인자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자, 요새 백신을 예약해 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맞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백신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유지가 되어야만 그 효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백신이 보관된 장소에 온도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알람으로 받고 그 다음에 또 조치를 취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시스코 무선 인프라 기반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임직원의 안전 관리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런 배지에 BLE 태그가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직원들은 이것들을 항상 착용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환경에서
어떤 화재라든지 유해가스 누출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을 때 그 주변에 임직원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임직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만약에 임직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대피하라는 그런 노티피케이션을 줘야 될 겁니다. 또 지금과 같은 팬데믹 환경에서는 우리 회사 내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확진자가 어디에서 머물렀고 또 어떤 다른 임직원들과 접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단지 확진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과 연관시켜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간 효율성을, 공간 활용도를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새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다,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다라고 해서 업무하는 환경이, 업무하는 형태가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고정된 좌석에서 일을 했다면 지금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바일 오피스 환경으로 바뀌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그것들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역시 이런 시스코 무선 인프라 기반으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이 활용 사례 중에 자산 관리 그리고 환경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김나래 부장님이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DNA 스페이스에 저희가 연동해둔 2가지 센서를 가지고 실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시스코 DNA 스페이스의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사용을 할 거고요. 센서 부분을 보여드리기 전에 우선 김찬우 부장께서 말씀하신 AP 게이트웨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NA 스페이스의 IoT 서비스, IoT 게이트웨이 부분을 보고 계시고요. AP 게이트웨이 탭을 클릭하면 AP 게이트웨이가 설치되어 있는 AP가 한 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AP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환경에서 카탈리스트 912로 AXI A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시면 BLE 타입이 어드밴스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 화면에서도 눈치채신 분 계실지도 모릅니다만 어드밴스드 BLE 게이트웨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AP의 상세 화면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AP 상세 화면을 보시면 앱 매니지먼트라고 항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시스코 DNA 스페이스 BLE 매니지먼트 앱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인스톨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IoT 칩셋이 저희 9100 시리즈 AP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앱을 인스톨함으로 인해서 센서, 저희가 데모에 사용되고 있는 센서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이 AP가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센서에 활용되는 앱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DNA 스페이스에는 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는 오늘 액트 앱에 있는 어센 로케이터라는 앱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센서에 따라 조금 사용하시는 앱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DNA 스페이스에 다른 앱을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센서를 제조한 벤더사에 따라서 그 벤더사와 저희가 협업한 파트너 앱이 있는데요. 이 파트너 앱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어센 로케이터 쪽을 보여드릴게요. 네, 어센 로케이터 쪽에 저희가 지금 8개의 센서를 연동시켜 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종류의 센서인데요. 온습도 센서 3개, 그리고 자산관리 센서 5개입니다. 그리고 이름과 디스크립션을 저희가 설정을 해두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글 지원도 됩니다. 향후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알람 부분에서 이 한글로 설정을 해주신 부분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디파트먼트 그리고 카테고리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센서를 필터링해서 모니터링 하시거나 알람을 설정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센서를 좀 보겠습니다. 온습도 센서를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윗부분의 제너럴 부분은요.
리스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름이라든지 시리얼 넘버, 디스크립션, 로케이션 등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온습도 센서이기 때문에 지금 센서에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온도 그리고 습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희가 사전에 센서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플로어 맵을 설정을 해두었는데요. 지금 센서가 있는 위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탭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히스토리라는 탭이 있습니다. 네, 이 히스토리 탭은요,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요. 일단 온습도 센서에서 많이 보시는 그 알람이 이 리스트화되어서 나와 있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정해둔 알람이 이제 그 조건에 맞아서 지금 프라이어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룰이 지금 계속 히팅이 되고 있고요. 이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의 탭, 텔레메트리 부분인데요. 이 텔레메트리 부분은 이 온습도 센서에서 측정하고 있는 온도와 습도를 최근 24시간 동안 어떤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자산관리 센서인데요. 저희가 VDI 단말에 붙여 놓은 것을 가정을 해서 지금 테스트 환경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똑같이 제너럴한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온습도 센서와 유사한 화면인데요. 이 자산관리 센서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산관리 센서가 붙어있는 자산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히스토리 부분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아래 화면을 보시면 존으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습니다만 EBR 존, 그 다음에 펄 룸, 그 다음에 로비 이런 식으로 존을 구별해 두었는데요. 이 센서가 붙어 있는 자산이 어떻게 이동해 있는지,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를 최근 24시간의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움직임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리스트 쪽을 보시면 해당 자산이 있는 존이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존을 이동을 했다면 그게 리스트화돼서 아래쪽에 보이게 되고요. 해당 존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부분이 시간으로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센서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알람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이게 사전에 저희가 설정을 해둔 룰이고요. 제가 설정을 했던 온습도 센서 쪽의 룰을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의 이름 그리고 프라이어티 그리고 이네이블이 되어 있는지 상태를 먼저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센서의 리스트 쪽에서 설명을 드렸던 디파트먼트 그리고 카테고리 부분을 활용을 해서 어떤 센서가 이 룰에 적용이 될지 필터링을 해둡니다. 그리고 컨디션을 결정해 주시게 되는데요. 온습도 센서이니만큼 지금 제가 설정해둔 컨디션은 10도 이상 올라갔을 때 알람을 울릴 것이라는 조건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자산관리 센서 같은 경우는요. 로케이션 쪽에서 해당 존을 벗어났을 경우 또는 해당 존에 들어갔을 경우 이런 식으로도 컨디션을 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센서의 요소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배터리인데요. 이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몇 프로 이하로 떨어지면 알람을 울려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룰로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 옵션이라는 거는요. 이 룰에 컨디션을 매칭했을 경우에 얼마나 뒤에 노티피케이션을 할지 이 부분입니다만 저는 지금 이 컨디션에 매칭이 되면 즉시 이 액션을 취하도록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액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DNA 스페이스 이 어센 로케이터 쪽에 룰에서 준비하고 있는 액션은 4종류가 있습니다. 이메일 통지, SMS 통지, 그 다음에 HTTP 포스트 메시지를 사용한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 그리고 센서의 어트리뷰트 값 업데이트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고객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SMS인데요. 이 SMS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정해둔 SMS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자체가 의약품 보관 관련해서 온습도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의약품 보관 냉장고 현재 온도 아까 설정해둔 10도 이상이다. 온도 확인을 요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센서가 해당 컨디션에 매칭이 돼서 그 컨디션이 해소가 되면 좋은데 계속 지속이 될 경우 지속적인 알람이 필요합니다. 그 경우에 계속 알람을 반복하는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5분에 한 번씩 이 온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5분에 한 번씩 계속 문자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는 미리 DNA 스페이스에 인증을 받은 관리자의 전화번호로 SMS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제 핸드폰에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한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이 룰을 이네이블 함으로써 5분마다 계속 알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문자인데요. 지금 보시면 동일한 메시지가 보이고 있죠. 의약품 보관, 냉장고, 현대 온도 10도 이상 이런 식으로 동일한 메시지가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의 내용 자체는 어떤 센서에서 이 컨디션을 확인하고 보내는지 온습도 센서 2번 그리고 디스크립션 이 정보가 오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센서에서 측정한 온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센서가 어디에 있는지 로케이션도 함께 오게 됩니다. 물론 이 SMS 메시지의 내용은 그 센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데모고요. 다음으로는 찬우 부장님께서 이 데모 그리고 이 IoT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자, 지금까지 온도와 관련된 부분, 환경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거와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한 데모를 좀 확인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컴포넌트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BLE 태그가 필요할 거고요. 이 BLE 태그는 AP 안에 들어있는 IoT 라디오, BLE 라디오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P가 IoT 게이트웨이 앱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데모에서 보셨던 그 앱이 다커 기반으로 깔리게 되는 거고요. 물론 AP가 있으니까 당연히 AP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DNA 스페이스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과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무선의 컨트롤러가 클라우드랑 바로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DNA 스페이스 커넥터라는 일종의 프록시 역할을 하는 이 장비를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DNA 스페이스에 있는 이런 앱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입맛에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백엔드 데이터 시스템이랑 이러한 부분들을 데이터 연동을 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DNA 스페이스는 아주 다양한 API를 오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는 시스템 혹은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서 같이 연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DNA 스페이스 그리고 시스코 무선 인프라를 활용한 IoT 서비스에 대한 활용 사례와 데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마 지금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모든 부분을 다 전달을 해드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고민하고 있는 유즈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들이 시스코 무선 인프라 기반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시스코 담당 영업 대표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